혹시 최근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관련 뉴스 보셨나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요. 여러분의 학생부를 정말 빛나게 만들어줄 아주 깊이 있는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를 어떻게 내 학생부 종합전형과 딱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 이해찬 전 총리라는 인물을 예시로 법과 사회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탐구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분의 역할을 제대로 분석하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책임 총리제인데요. 이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그분의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책임 총리제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정 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랑 일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좀 막아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죠. 왼쪽이랑 오른쪽. 이건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다른 한쪽은 그 권력을 총리랑 나누는 책임 총리제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좋아요.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제 진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이해찬 총리 시절에 이 책임 총리제라는 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 한마디가요, 이 시기 권력 분담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큰 방향, 미래 전략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총리는 매일매일의 내각 관리,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총리가 그냥 명예직이나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장관을 임명할 때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고요. 그 유명한 8.31 부동산 정책 같은 굵직한 정책들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심시로 국회에 가서 발표하는 시정연설문까지 직접 작성하고 발표했다니까요. 정말 실질적인 권한이었죠. 자, 그런데 훌륭한 탐구 보고서는요, 그냥 와, 대단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성과와 함께 그 이면에 있었던 한계까지 같이 분석해야 진짜 깊이 있는 탐구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에요.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관리를 책임지니까 대통령은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었던 셈인데요. 총리의 막강한 권한이 헌법에 딱 명시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빌려준 권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였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탐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학업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보고서로 완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연구가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그친 게 아니라 법과 사회라는 교과 과정과 이렇게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취 기준 중 하나를 보고서의 중심축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죠. 최종 보고서는 바로 이 구조를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이죠. 서론에서는 내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동기를 밝히고, 본론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모든 걸 종합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만의 논리적인 주장을 딱 펼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완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력한 총리 권한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개인의 의지나 정치적 기술, 즉 운용의 묘에 맡겨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예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보고서에서 이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설득력 있는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